자, 보겠어요. 이제 수열로 들어가겠다. 참고로 삼각함수에서 대수 파트와 기압 해석 파트를 했고, 해석 파트에서 그래프 활용 빼고 그래프까지 했는데, 그래프에서 도형의 이동은 말 그대로 도형만 이동하는 거라 핵심 이론이 따로 없어요. 문제풀이지. 그래서 거기까지 기본형까지 하고 난 다음에 수열로 이동을 하겠다. 보겠어요? 수열이야, 수열. 수열은 4개의 파트로 구성이 된다. 첫 번째가 등차 수열, 두 번째가 등비 수열, AP, GP라고 적었어요. 참고로 Arithmetic Progression, Geometric Progression. 발음이 구리다고 따지지 말고 그냥 그런 것보다 받아들이세요. 영어를 쓰는 이유는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고 아주 쓸게 적어. 그래서 적는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 가지 수열의 합. 졸라 성의 없이 여러 가지 수열의 합. 네 번째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다. 일단 정석 차례에서 확인합시다. 수열에 해당되는 목차에서 수열에 해당되는 부분이 저와 같은가 4개 되어 있죠. 오케이. 일단 이 4개인데 왜 4개인지를 설명하겠어요. 잘 들으세요. 왜 4개인지를 설명하겠어요. 심화예요. 뭐 시작하자마자 내다놓는 심화. 근데 선생 수업에서는 기초가 심하다. 일단 얘들은 매우 단순하죠. 얘는 덧셈, 뺄셈에 관련된 거. 얘는 곱셈, 나눗셈에 관련된 거. 알겠죠? 이 관계를 혹시 알겠나? 이 관계. 자, 이거 한번 볼까? 3분의 1 나누기 2분의 1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약간 헷갈릴 수는 있지만. 그런데 아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것의 정의, 3분의 1 나누기 2분의 1의 정의를 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것도 이제 한 명, 그나마 한 명. 정의가 뭔데? 왜 맨날 이런 거야? 2는 6의 약수죠. 왜 그래? 이러면 모르듯이. 이유는 단순하죠. 2 곱하기 3은 6이다. 그래서 2는 6의 약수다. 왜 그런가요? AB 곱하기 C, A, B, C는 자연수다. 이랬을 때 A를 뭐라 그래? C의 약수로 하고 C를 A의 배수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래서 2가 6의 약수다. 거의 그만큼 단순하거든. 뭔 말이냐? 이게 왜 네 머릿속에서 3분의 1이니? 얘의 정의예요. 3분의 1 곱하기 1분의 2다. 이거랑 같다는 성질이 아니고 얘의 정의가 얘다. 몰랐으면 알아주세요. 이해 갔나? 그래서 나눗셈과 곱셈의 관계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 뺄셈의 정의는 덧셈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수직선 위에서 직관적으로 왼쪽 오른쪽이다죠. 자,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요거는 뭘 말하니? 요거는 항과 항 사이의 관계가 덧셈 뺄셈 관계냐, 곱셈 나눗셈 관계냐, 사칙 연산.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이외에 여러 가지 연산으로 정의되는 수열들이 있겠지. 근데 수열을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당연히 이것부터 배우겠죠. 그래서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다.
참고로 아리스메틱은 이 등차 수열은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차가 일정하다. 그런데 아리스메틱은 등차란 뜻이 아니고 뭐죠? 산술적인. 지오메트릭은 기하적인. 어디서 들어봤죠? 공통수학 2. 명제단원의 일부인 절대부등식에서 산술평균, 기하평균. 그걸 어디서 보죠? 여기서 예습을 통해서 중항에서 봤죠. 중항이 각각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에요. 그게 이름이야. 그러면 뭘 할 수 있죠? 여기서 배우는 내용들 중에 중항이 존나 중요하구만. 이에요. 그런데 네 머릿속에는 중항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죠? A에는 A1 플러스 N-1D 같은 거나 있죠? 그래서 문제다. 수열을 못하는 이유다. 아무튼 이래서 얘 둘을 배우는 이유는 알겠죠. 사칙 연산은 연산의 원자 그런 개념이에요. 사칙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사칙 연산이라고 이름을 불리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넘어가겠어요. P야. P가 수열이거든. 뭐 이런 구체적인 수열을 배울 때 수열은 뭘 배우느냐면 이렇게 배워요. 잘 들어놓으세요. 수열 AN에 대해서 배울 때 두 가지를 배워요. 두 가지가 뭔데요? 일반항 AN과 합 SN을 배워요. 참고로 얘랑 얘를 구분 못하면 안 되겠어요. 알겠죠? 집합기호가 있는 건 수열이고 집합기호가 없는 건 일반항을 의미한다. 그래서 어떤 수열에 대해서 배운다는 건 일반항과 합을 배운다. 당연히 등차수열에서도 등차수열의 일반항과 등차수열의 합, 등비수열에서도 등비수열의 일반항과 등비수열의 합을 배우지. 그런데 이 두 개는 종속관계예요. 독립관계가 아니다. 무슨 말이죠? 얘가 변함에 따라 얘가 덩달아 변하고 얘가 변함에 따라 얘가 덩달아 변하지. 얘가 변해도 얘는 네가 뭔데 하면서 나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 이게 안 돼요. 알겠니? 그러면 두 개의 종속 관계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배우는 게 요거예요. 요거 잘 보세요. 이거를 알 때 얘를 구할 수 있어요? 이게 뭐죠? AN을 할 때 SN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안다. 손 들어보세요. 예습을 통해서. 내리세요. 여기 적혀있죠? 이게 시그마예요. 내가 이걸 왜 얘기하고 있을까? 그래서 시그마를 배운다. 이해 갔나? 알겠죠? SN을 할 때 AN은 어떻게 구하죠? 이거 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게 차례에서 보면 등차 수열을 배우고 유일하게 등차 수열과 관계없는 내용이 하나 실려 있어요. 뭔 말이냐? 등비 수열을 보세요. 그러면 섹션 1, 섹션 2가 각각 일반항과 합이지. 등차 수열은 일반항과 합이 있지. 그런데 그 전에 수열은 왜 끼어 있는지 이해가 가. 수열을 시작해야 되니까 수열을 설명해. 그런데 그 밑에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는 뭘 말하죠? 여기 보세요.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예요. 거기 적혀 있는 게 뭐니? 하면 이거지. AN은 거기 적혀 있는 게 AN은 SM-SM-1 이거 적혀 있는 거 봤죠? 그리고 이거 이해할 수 있어. SN이 뭔지 알고 SN이 뭔지 알면 A1부터 AN까지의 합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그 하나 적은 것까지의 합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그 하나 적은 것까지의 합이잖아. 그럼 빼면 저 끝에 남겠지. 그게 AN이네. 졸라 쉬워. 그런데 이거 왜 배우니? 이거 왜 배우는 거야? 이거 왜 배우는 거죠? 여기서 이걸 빼. 그러면 일반항이 나와. 그걸 배운 거야. 선생님 이해 갔나? 이건 어떻게 구하는데? SN을 알지? N 대신에 N-1을 넣어. 그래서 빼. 그러면 AN이 나와. 라는 뜻이에요. 이해 갔나? 알겠죠? 이거 이해 갔나? 이걸 우리 수업에서는 축차 공식이라 부르겠어요. 축차 공식. 이름이 기괴한데요. 하다가 싸다구를 맞지 마시고 그냥 이름이야.
내 이름도 약 기괴해. 뭐라고? 내 이름이 권소영. 내 이름이 왜 기괴하다고? 그냥 그렇다는 거야. 그냥. 자, 이거 이해 갔죠? 알겠지? 그래서 배우는 거다. 그래, 배우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럼 좀 조금 전에 확인했지? 등차 수열에서도 일반항과 합, 등비 수열에서도 등차수열에서도 일반항과 합. 그리고 두 개는 종속관계여서 얘를 알면 얘를 알아야 되고 얘를 알면 얘를 알아야 되니까 얘를 알면 얘를 아는 거. 왜 등차수열을 배우나요? 등차수열에서 일반항과 합을 배운 최초의 단원이니까.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거고, 그거는 등차수열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박스를 보면 알겠지만 등차수열일 때 이런 말 없어요. 그냥 수열에서 생각하는 거지. 선생님 말 이해 갔지? 그 다음에 시그마는 여기서 배운다. 그럼 이거는 왜 배우나요? 오케이? 이건 왜 배우나요? 그럼 이거야. 이걸 질문하겠어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A1 플러스 M-1D 알죠? 이건 외우고 왔죠? 이건 또 이해도 할 만해. 뭐 그렇게 어려운 구조도 아니니까.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질문. 왜 그래? 설명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설명할 수 있다. 나는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럼 뭐 내 예상을 벗어나지 않지. 그냥 저 외우는 거야. 자,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 네 생각을. 그건 설명이 아니고 그냥 해설이고, 내 말은 증명하세요. 그런 거지. 그런데 100점 만점으로 하면 20점은 받겠어요. 빵점은 아닌 게 어디야. 그런데 20점은 받을 수 있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 다 교과서에도 당연히 있겠지만 네가 교과서 놓으면 종속에나 뭐 생략하겠냐. 다 하거든. 이해 갔지? 그게 매우 중요해. 그런데 등차 수열에 아까 좀 했지만 이게 제일 처음 배우는 내용이랄까? 그럼 얘는 어디서 나오겠니? 하늘에서요. 이질을 하면 안 돼. 수학에서는 어디서 나오니? 제일 처음 내용은 어디서 나오겠니? 당연히 definition. 발음이 존나게 순진한 definition. You know? definition이 뭐야? 잠깐만. definition을 자, 우리가 영어도 열심히 해야겠어요. 정의. 그러면 이거 질문하겠어요? 등차 수열의 정의. 안다 손 들어보세요. 등차 수열의 정의. 그럼 이거지. 뭔지는 아는데 정의라고 하면 이 손들기가 상당히 애매해지는. 차가 일정한 수. 그러다 총하지 말고. 등차 수열의 정의는 이거예요. 앞에 항에 일정한 수를 더하여 다음 항이 만들어지는 수열이야. 선생님 이해 갔나? 근데 선생님이 지금 뭘로 했죠? 음성은 국어 문장을 기술했죠? 그걸 수식으로 적은 게 이거야. 이게 정의야. 그래서 등차수열 어떤 교과서건 어떤 교재건 시작은 이게 적혀 있어요. 찾아봐. 등차수열. 정의, 그러니까 일반항 유도하는 부분에 그 앞부분에 뭐가 있겠지 이거.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D다. 찾았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몇 페이지니? 168페이지. 내가 찾기 전에 찾아라. 168페이지. 이거는 뭐 어떤 교재든 있을 수밖에 없어. 거기에서 여기 어디 있냐 그런데 잠깐만. 밑에 박스에도 있죠. 박스에도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D다. 선생님 그건 다르잖아요. 이 씨발. 오! 제발. 그건 다르잖아요. 미안하다 씨발. 다른 거 얘기해갖고. 존나 굵게 있잖아. 이게 적혀있는 이유는 그거거든. 그런데 이게 정석이야. 정석은 이런 부분이 안 좋은데 근데 니는 왜 정석을 사용하나요? 좋은 부분도 있으니까 사용을 하는 거고, 모든 교과서의 시작은 이게 적혀있어요. 이해 갔나? 이건 직관적으로 이해 가죠? 이게 뭐야? 이게 이거야. 수학적 기납법 차례 다시 펴보세요.
그러면 수학적 기납법과 뭐라고 되어 있니? 앞에 수열의 기납적 정의죠. 두 개의 같은 점은 귀납이야. 하지만 용도는 달라요. 수학적 귀납법은 증명법이고 옛날에는 매년 수능에 나왔는데 지금은 매년 수능에 안 나오고 있어요. 올해도 안 나올 예정이고 니들 때도 안 나올 확률이 조금 낮아지긴 하지만 높을 것이다. 안 나올 확률이. 지금은 매년 수능에 킬러 문항으로 나오는 게 위에 수열의 귀납적 정의예요. 작년 6월, 9월 수능 모두 수원수2 공통 부분의 최강 킬러 문제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 나왔다. 그럼 수열의 귀납적 정의 이거 풀라고 했었나? 아니, 안 했었나? 가서 보겠어요. 219. 그 219에는 뭐 수열의 규칙의 발견에서 개소리가 나와 있어요. 넘겨. 수열의 귀납적 정의 있죠? 이를테면 이렇게 정의할 때 뭐 이렇다. 이 지금 뭐 얘기하고 있지? 등차 수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 예, 등차 수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밑에 보면 이런 녹색으로 있고 그 위에 일반적으로 수열 A에는 처음 몇 개의 항 그리고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정할 때 뭐 어쩌고 저쩌고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그때 관계식을 점화식이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선생님 말 이해갔나? 오케이? 이거죠 이거. 처음 항은 뭔데요? 뭐 예를 들어서 A1은 1이다. 그리고 여기는 2다. 그럼 이건 뭐야? 홀수가 되는 거지. 등차 수열입니다.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알겠지? 이게 아까 전에 이렇게 따로 수열의 기납적 정의다 얘기하지 않고 어디에 은근슬쩍 들어가 있어? 하면 이 등차 수열 단원 일반항을 유도하는데 얘가 먼저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정의로부터 직관적으로 가능한 거니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가르치고 수열을 마무리해야겠다 싶어서 여기에 이렇게 실려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뭐로부터 온 거냐? 얘는 정의로부터 오는데 그 정의가 어디서 실려 있는 거야? 하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 여기에 실려 있어.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그래서 수열은 저렇게 4개의 단원을 배운다 라고 알아두세요.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하는 거 어떤 단어를 시작하면서 선생은 이런 걸 혐오해. 싫어하는 수준이 아니고 혐오해. 나열식을. 왜냐하면 나는 기억력이 떨어져서 저렇게 나열되어 있는 건 4개도 못 외워. 이유를 알아야 돼. 이유를. 이해갔죠? 그래서 맨날 구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유를 알아서 암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그것도 있지만 뭐냐면 문제에서 이게 무슨 개념에 관련된 문제인가? 사고의 순서가 되겠어요. 이렇게 좀 화살표가. 이 문제는 뭘 주어졌으니까 뭘 묻는 문제다. 아까 전에 문제를 풀 때도 좀 그렇게 접근을 했었잖아. 등차수열인가 뭐 그거 할 때도. 저기 삼각함수. 등차수열이고 삼각함수 할 때. 지금 이거 이해 갔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된다. 자, 이번에는 수열의 정의. 이제 이렇게 됐고 수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등차수열을 하기 전에 수열. 수열의 정의. 안다. 손 들어보세요. 수열의 정의. 지금쯤 되면 큰 탐이랑 수업을 하면 맨날 묻는 게 정의다. 따라서 정의는 좀 외우고 가자. 뭐 이런 거 될 만도 한데 끝까지 인내력과 초인적인 의지력을 발휘해서 정의를 외면해. 수열. 뭐 어디 정의가 어디 나와 있을 텐데. 그 166페이지를 보면 이와 같이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 차례로 얻어지는 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수열이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보세요. 이거 엄청 중요해요. 수열의 정의. 어떤 규칙에 따라. 뭐 문구는 좀씩 다를 수 있겠어요. 어떤 규칙에 따라. 나열된 수의 열. 얘를 수열의 정의라 해요. 알겠죠?
잘 봐. 이 방향이야. 지금 네가 읽으면 파란색 방향이죠. 파란색 방향이 무슨 말일까? 규칙이 주어지고 그에 따라서 나열한다 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웃긴 거 발견했죠? 수열의 정의는 수어이열. 이 씨발 말장난을 하고 이씨. 그럼 여기는 별로 안 중요한 거야. 수의 열은 그냥 숫자를 한다는 거죠. 열. 도대체 이 열과 이 열은 뭐 같은 거예요? 뭐야? 그럼 계속 같은 말만 하는 거야?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야? 가르칠 땐 이 방향으로 가르치고 문제 풀 땐 이거야. 이게 뭐라고 그러는 거지? 적용 B, 응용 문제의 시작이 되겠어. 그러면 뭐? 나열을 해. 나열을 해. 좀 제발. 그래서 뭐? 규칙을 찾으세요. 이게 수열이 되겠어요. 나열을 제발 나열을 좀 안 되겠니? 지금 조금 전에 두 문제 풀라고 했지. 다 모의고사 문제거든. 오케이? 첫 번째 거는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였을 거야. 이거 다 뭐야? 그거 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몰라도 아무 상관없죠? 그건 너한테 뭘 묻는 거야? 아, 둘 다 평가원 문제야. 둘 다. 나열하세요. 라는 거야. 여기서 애매한 부분을 살짝 보도록 하겠어요. 교과서. 앞 페이지에서 수열의 정의를 확인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라고 나왔느냐? 박스가 있고 그 아래 수열의 정의라고 되어 있고 이와 같이 차례대로 나열한 수어이열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세요. 나열한 수어이열. 수어이열. 정석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엉망이에요. 뭐 나열한 것. 것이라는데 수어이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핵심 어구는 나열이긴 해. 그런데 문제는 이거 없죠? 정석은 이게 있죠? 그럼 정석이 더 좋냐? 아니에요. 뭐 규칙이 없어도 수열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있지. 나열된 수들이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만 수열인가요? 답이 있지. 없어도 수열이야. 그럼 이게 수열이잖아. 그러니까 수열의 정의에는 규칙이란 단어가 없지. 그런데 그렇게 보면 정석은 거짓말하고 있죠. 정의에 뭐가 있어야 돼? 거기 규칙이란 단어가 있죠. 규칙에 따라 차례로 얻어지는 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수열이라고. 이건 교과서에 완전히 위배되거든. 그래서 거짓말이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우리 교재는 망했어요. 이게 아니라 정석만 그러니. 모든 교재가 이렇게 완전히 교과서랑 정면을 위배되는 내용들이 수두룩하게 있어요. 모든 교과서에. 수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교육과정 전체를 봤을 때 교과서랑 다른 방향으로 설명한다는 수준이 아니고 교과서와 충돌하게 기술되어 있는 게 수두룩해요. 그런데 다만 여기 봐. 그런데 정석을 욕할 만한 것도 아닌 게 밑에 하지만 여기서는 규칙이 있는 수열말을 다룹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어디죠? 116페이지? 재미없죠? 여기 어디야?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말해요.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었죠? 복소수에서 나와요. 그냥 복소수가 아니다. 미안. 복소수가 아니고 거기 지수 단원에 또 나와요. 지수 단원에. 여기서는 실수인 것만 다룬다. 거듭 제곱근 중 실수인 것만 다룬다라는 표현을 거기서 쓰거든. 여기가 어디야? 교육과정. 물론 좁게는 교과서인데 교과서에 거의 교육과정이거든. 그런 게 관점으로 보면 수열은 규칙이 없는 것도 수열이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규칙을 있는 것만 다루겠다고 그랬으면 뭐 이게 그렇게 또 거짓말은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포인트는 이거야. 뭐 이거든 저거든 내가 이거 왜 나눠줬을까? 핵심은 나열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니? 그런데 선생 수업에서 나열은 이미 뭐 많이 하고 있죠. 알아도 뭘 알아두는데 나열 전문 단원이야. 수열은. 뭔 말이야? 나열이라는 걸 가르치려고 해. 나열 전문 단원이 또 하나 있죠. 뭐죠?
그렇지. 확률화 통계, 경우의 수야. 나열 전문 단원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는 비슷한 뜻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의 방법을 공유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다른 부분이 있지. 그러니까 다른 단원이지. 그럼 뭐가 다른데요? 수열은 나열한 이것들의 변화가 중요해. 그런데 경우의 수는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열된 것들을 묶는 게 중요해.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 경우는. 오케이? 그게 뭐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는 뭐 천천히 하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할 건 나열이 존나 중요하다. 이거죠. 나열은 몇 개 항? 몇 개 항을 나열하라고 그랬죠? 얘기해봐. 50개 정도 나열하면서 직성이 풀리겠니? 30개? 몇 개를 나열하는 거야? 규칙을 발견할 때까지 지랄하지 말고 몇 개를 나열하는 거야. 몇 개? 왜 3개야? 왜 3개야? 윤서. 왜 3개야? 왜 3개야? 은수. 왜 3개야? 지랄하지 말고 교과서에 3개라고 해서 이렇게 단순한 걸 답을 못하나. 거기 나열을 1항, 2항, 3항 점점점 n항이잖아. 선생님 그게 그 말인가요? 그게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우스갯소리가 아닌 게 교과서를 공부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교과서에서 1항, 2항, 3항이면 1항, 2항, 3항을 나열하라는 뜻이야. 그럼 모든 문제를 3항을 나열하는 거 맞아. 모든 문제를. 근데 5개 항, 6개 항 나열할 수도 있는데요. 맞아. 규칙이 있는 거 3개. 기계적인 A1, A2, A3가 아니고 규칙을 가지는 항끼리 3개.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이 6개를 나열해야 되는 게 이렇게 건너뛰어서 3개가 규칙을 가질 수 있지. 그러면 이 3개만 가지고는 규칙을 모르거든. 선생님 말 이해가 안 나? 그러니까 거기 3개고 밑에 봐. 일반항 할 때도 뭐야? A1, A2, A3, 점점점 AN. 이렇게 되어 있잖아. 왜 그러냐 3개는 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래서 나열은 일단 기본적으로 3개 항이다. 기억하세요. 뭐 무조건이라고 강조까지는 안 하겠지만 원래는 무조건이거든. 그런데 이 3개를 애들은 A1, A2, A3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럼 왜 3개 항이냐? 보면 이거야. A1, A2, A3지. 뭐가 중요해? 관계가 중요해. 관계가. 어디 갔어? 지웠나? 지웠네.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D잖아. 그러면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는 뭐야? 뺐을 때 일정하다잖아. 그럼 뭐냐? 봐. 수학은 논리야. 논리학은 같은 걸 찾는다. 그러면 얘랑 얘의 관계를 찾았어. 얘랑 얘의 관계를 찾았어. 두 관계. 1. 관계. 2가 같으면 그걸 규칙이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 이해 갔나? 그러니까 2개가 있어야 비교가 될 거 아니야. 그 2개가 뭐야? 이것 2개가 아니고 이것과 이것의 관계, 이것과 이것의 관계. 이해 갔죠? 그래서 3개항이 기본이야. 알겠니? 그래서 이렇다.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 그 문제를 보자. 첫 번째 문제. 전혀 문제를 푸는데 뭐 지식이 하나도 필요가 없죠, 얘는. 그런데 이제 문제를 이해를 정하게 하지 않고 하면은 규칙을 거기 제시했는데 규칙대로 나열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프린트 27번.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였어요. 풀어봐.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그리는 거지. 그래서 P1은 뭐죠? 그래서 P1이 3개가 주어져 있네. 일단 P1은 마이너스 1,0. 비율은 무시하고 그리겠어요. 마이너스 1,0. 여기가 P1이죠.
P1. 그 다음에 P2는 1,0. 여기가 P2. P3는 마이너스 1,2. P3가 되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개의 중점은 그 다음 두 개의 중점과 일치한다. 이 두 개의 중점은 여기다. 그럼 그 다음 두 개는 이거다. 지금 뭐 하라는 거죠? 점대칭 이동하세요. 라는 거지. 따라서 요거 P4다. 이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얘는 사라지죠. P1은 이제 역할 없지. 얘와 얘의 중점이지. 1과 2의 중점 다음에 2와 3의 중점이야. 2와 3의 중점은 여기다. 오케이? 얘가 지금 뭐였냐면 마이너스 1,2였어요. 2. 그럼 여기는 뭐야? 0,1이죠. 0,1. 선생님 이해 갔나? 1이라고만 적겠어요. 그러면 2, 3이니까 4, 5는 4, 5. 이거 대칭 이동하라는 거죠. 그러면 5는 여기다. P5다. 근데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마이너스 2인가?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이게 1이니까 3만큼 증가했죠? 그러면 3만큼 증가하면 3가 4?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y좌표가 얼마니? 0. 이거 y좌표가 얼마니? 2. 이 y좌표가 얼마니? 4. 그러면 그 다음 y좌표는 얼마니? 6이죠. 지금 몇 개 항? 3개 항. 오케이? 물론 여기도 필요하면 3개 항이야. 그런데 문제에서 뭘 구하래? P25. 25는 어느 쪽에 있겠니? 선생님 이해 갔나? 당연히 여기에 있죠. 그럼 P25는 얼마니? P25. 물론 P25가 아니고 P25에 Y좌표지만 줄여서 이렇게 적겠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야죠. 0, 2, 4, 6, 8, 10. 잠깐만 어디까지 했지? 얼마죠? 24인가? 24죠, 24. 왜 24인지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렇게 하는 거야. 뭐 n-1 어쩌고 이렇게 병신같이 하지 말고 그냥 1 뺀 거. 그래서 1 뺀 거. 그죠? 그러면 이제 x좌표가 마이너스 1, y좌표가 24니까 23이 답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 뭘 물은 문제겠니? 이게 평가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야. 등차 수열 문제야, 등비 수열 문제야, 시그마 문제야, 수학적 귀는 그것 긴 문자 문제야. 그냥 수열의 정의 규칙대로 나열을 할 수 있는 거. 이해 갔죠? 그런데 여기서 또 꼼꼼하게 따지는 사람은 이런 걸 따져야지. 지금 이 문제는 규칙을 주어진 거야? 규칙을 구하는 거야? 규칙이 주어진 거야? 규칙을 구하는 거야? 내가 지금 얘기를 왜 하냐면 그것에 대한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런 질문들을 안 하는 거야? 큰 탐한테 하는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그런 질문 들으면 짜증이 나요. 아니 뭐 병신같이 보여서 짜증이 나는 게 아니고 너무 귀찮아.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 사고의 단계, 비교, 이해해서 가장 고단계 사고가 뭐야? 추측과 질문. 왜 질문을 안 해? 뭔 말이야? 이거 당연히 질문해도 이거 뭐 규칙을 하는데 지금 네가 규칙을 두드러 나열을 한 거니 나열해서 규칙을 찾은 거니? 자, 서영이 규칙을 따라 나열을 한 거니 나열해서 규칙을 찾은 거니? 나열해서 규칙을 찾은 거죠? 뭘 나열했는데? 떠오르는 숫자 나열했니? 은수 규칙에 따라 나열을 한 거야. 나열해서 규칙을 구한 거야. 27번 문제는. 그 나열해서 25까지 나열했지? 둘 다 한 거죠.
둘 다 한 거죠? 이런 게 심하거든? 왜 이러는지, 그럼 내가 그런 걸 왜 해야 되는데? 아니, 문제 이거 왜 푸니? 다음번에 문제 맞추려고 푸는 거 아니야? 그럼 다음번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고 뭘 하는지, 이게 문제에서 제시한 거고, 그래서 니는 이걸 풀이로 해서 구한 거잖아. 그럼 뭐야? 규칙이 규칙으로 바뀌었죠. 무슨 규칙이 무슨 규칙으로 바뀌었니? 말로 제시된 규칙이 식으로 제시된 규칙으로 바뀌는 거지. 식이 뭔데요? P, N, Y 좌표는 N-1이다. 이걸 찾으라는 거잖아. 이것도 규칙이고 거기에 있는 가나도 규칙이지. 선생님 이해 갔나? 내가 지금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 공통수학 2의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가 이 유형이거든. 공통수학 2 유형이 뭐죠? 표바할 수는 없는 거죠. 없으니까. 왜 그거 있잖아. 함수 FN을 n을 3으로 나눈 나머지라 하자. 혹시 그런 문제 아나? 함수론에 많이 나오는 문제죠. FN을 3으로 나눈 나머지라 할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좋을 줄 알거든. 그때 규칙을 뭘로 제시했어? 지금 이 문제랑 똑같죠? 말로 제시했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너한테 풀이를 보면 뭐가 나와있어? 하면은, 이거지. 나누는 수가 3K일 때, 3K 플러스 1일 때, 3K 플러스 2일 때로 나눠서 생각하자 하면서 따라 할 수 없는 풀이를 적어 놓죠. 그때에서 이제 이런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구조다라는 거지. 네가 곧 경험할 거야, 지금 이 구조가. 선생님은 그걸 말함수라고 하는데, 아무튼 곧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야. 둘 다 했는데 이 규칙이 말로 제시된 규칙을 수학적 규칙으로 바꾸는 거지. 이때 수학적 규칙이란 뭐냐면 수식, 그래프 아니면 그냥 나열해서 다 1대1 대응시키는 벤 다이어그램처럼 그렇게 바꾸는 거지.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야. 그 규칙이 그 규칙이냐 이런 거 구분을 좀 해줘야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교과서 뒷페이지 넘기세요. 시작을 뭘로 하고 있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져 있잖아.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이 많이 본 그림이 뭐야? 하면 그대로 공통수학2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 되겠어요. 거기서 설명하는 내용들이야. 거기 보면 F, N, 화살표, R 이런 것들도 다 공통수학2에 있는. 선생님 이해 갔나? 그러니까는 수열이라고 하는 거를 함수로 본다. 이거 좀 기억하세요. 이것도 기억하세요. 참고. 참고가 아니고 중요한 이론이야. 중요. AN은 뭐야? FN이다. 이건 또 뭘 말하느냐? 잘 보세요. AN은 FN이다. AN은 FN이다. N이 뭐라는 뜻이야? 변수라는 뜻이에요. N이 변수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네가 예습한 A에 예를 들어서 A에는 A1 플러스 N-1D야. 이게 뭘로 보이니? 이게 뭘로 보이니? A1 플러스 N-1D로 보이는데요. 지금 안과니? 이게 뭘로 보여? N. 따라서 적혀 있는 게 부자연스럽지. 부자연스럽다고 느낀다. 손 들어보세요. 오히려 끄덕이도만. 안 부자연스러운 거야? 부자연스럽지. 왜? 얘는 이렇게 적어야죠. 뭐요? n에 대한 1차식이잖아. 다항식이야. 다항식은 오름차순 정리라든 내림차순 정리라든 이건 오름차순 정리도 아니고 내림차순 정리도 아니고 이거 지금 이렇게 아직 전개도 안 돼 있잖아. 1차항이 뭐야? 1차항이 이거야 이거. 그런데 여기는 지금 1차항이 그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잖아. 선생님 이해 갔나? 엉망진창이야.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
이렇게 보는 건 특별한 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야. 너는 그냥 화살표 뭐 정의역이 자연수학 이러고 말 텐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말한 건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야. 그래서 뭐야? 1차 함수야. 등차 수열. 1차 함수. 선생님만 이해 갔나? 이렇게 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보면 아까 종속에 다시 펴봐. 어디? 수열의 기납적 정의. 220페이지. 수열의 기납적 정의. 이를테면 수열 AN을 정의할 때 AN은 2n-1이다. 보이나? 이제 등차 수열로 보이나? 공차가 얼마고? 2. A1은 얼마니? 1. 선생님 이해 갔나? 그렇게 보라 라고 어디 적혀있니 교과서?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이 부분이 그렇게 적혀있는 거야. 그런데 너는 그게 그 말이 아니지. 왜? 수학은 논리하고 같은 걸 찾는다. 이 말과 같은 말이 뭐니? 이런 말이거든. 이 말과 왜 이 말이 같은가요? 이거 배우는 단원이 어디야? 지금 이건 대수고 그 앞에 공통수학 2 함수면서 배우는 거야. 거기서 배운 지식을 이용해서 읽어야지. 이걸 이렇게 읽고 있으면 어떡해. 짜증이 나죠? 그게 네가 배우는 수학이란 과목이란다.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게. 선생님 이해 갔나? 알겠죠? 그럼 거예요. 예제 2번 하고 마무리합시다. 아까 전에 그 프린트 몇 번이니? 번호도 좋은 이런 18번을 보겠어요. 18번. 얘도 평가 문제. 그래서 내 수업 때는 특히나 이렇게 지금 수능 범위인 거는 평가원 예제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런 예제는 거의 암기하다시피 알아두세요. 그래서 풀면은 얘가 이제 수열의 기납적 정의로 제시되어 있죠. 그럼 얘는 봐봐. 얘도 항과 항사의 관계를 제시하고 얘도 항과 항사의 관계를 제시하는데 얘는 항과 항사의 관계를 뭘로 제시하고 있니? 말로 제시하고 있지. 얘는 항과 항사의 관계를 점화식이라고 한 놈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만 차이를 할 뿐이지 똑같아. 그래서 뭘 구하래? 일반항 구하래. 이거 뭘 구하래? 일반항 구하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일반항 AN을 적을 필요는 없어요. A20이 뭔지를 알면 돼. AN을 적는 것과 A20을 아는 거는 좀 다른 얘기야. 추측에 의해서 A20이 이렇게 된다는 걸 하는 거고 AN을 구하는 거. 그 추측을 수식으로 정확하게 적어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건 조금 달라져. 선생님 이해 갔나? 그래서 가보면 AN 플러스 1를 그리고 이거 나와 있죠. 마이너스 1의 n승. 이제 좀 친숙해졌냐? 두 번째 본다고 친숙해지지는 않는데요. 플러스 사인 2분의 n8 단 n은 1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이다. 여기 자연수란 말이 어디 있니? 1.1 이런 것도 되는 거 아니야? 정신병에 걸렸네. 여기 이게 n이 이러고 아까 여기도 뭐라 했어? n은 자연수다 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가보면 A2는 얼마니? A1은 근데 얼마였어? A1은 0이다. A1은 0이다. A2는? 그럼 0이니까 0이고 2는 2 넣으면 sin 파이 0인가? 오케이? 그 다음에 A3 구한 사람 자기가 틀린 게 있으면 자기랑 다르면 좀 얘기해 주세요. 자기가 틀렸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선생님은 졸라 자신 없어요 지금. 자 3은 이제 이게 근데 잠깐만 문제는 이게 0이 되면 계속 0이는 0이야? 뭐가 이게 1이야? 사인 2 넣으면 사인 파이인데 사인 파이가 1로 이게 이거 그거 봐 벌써 틀렸잖아. 자 아주 좋아 씨발. 자 1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1 넣고 이거 3 넣으면 3이니까 여기 2 나 할 수 있어. 자 1 더하기 3 넣으면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 뭐 마이너스 1인가? 2를 넣어야지 새끼야. 나도 알아. 자 2를 넣으면 3파니까 0인가 0? 오케이 0. 그래서 1이다. 자 그래서 3개 나열했는데 안 되죠? 3개라며
그 세 개가 그 세 개가 아니고 관계 두 개가 나오는 세 개야. 그러니까 더 해봐야지. A4. 자, 구한 사람 불러주면 안 될까? 야, 이게 넣는 거죠. 얘, 네가 구해줘야지 이지 말고 지금 여기 1 넣고 4니까 3 넣어. 그러면 마이너스 1. 내가 더 빠를 것 같다 싶어서. 그러면 3 넣으니까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마이너스 2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봐. 그러면 네가 이거 어떻게 볼래? 이런 건 봐야지. 그럼 요 다음에 뭐가 될 거로 예상이 되니? 어? 그래, 마이너스 2라고 예상을 하고 실제로 구해봐야지. 실제로 구해보면 A5는 마이너스 2, 4 넣으면 이 마이너스 2죠? 오케이? 4 넣으면 이거 0이죠? 2파이 0 맞지? 그래서 플러스 0은 마이너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순간 끝! 가자 고고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A 얼마야? 20? 어? A 50? 졸라 머리 가네. A 50은 이쪽이야, 이쪽이야. 그럼 이쪽이지. A 50. 그럼 이쪽이라고. A 50. 그럼 얼마니? 하면 이거지. 자신 없어 하지 말고 반띵. 그리고 일단은 절대값은 25야. 부호는 아 씨발 이제 조금 헷갈리죠. 부호는 뭘까요? 나 알겠다. 손 들어봐. 플러스죠. 왜? 홀수 앞에는 플러스고 짝수 앞에 마이너스잖아. 어떻게 그게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그 다음 거 하나만 더 해봐 좀. 제발. 이해 갔나? 그래서 이거지. 25. 내가 아까 맞은 사람 이거 25라고 한 거 맞나? 그래서 4번이 답이야. 4번. 알겠죠? 너는 뭔가 요게 한 끗 차이를 해서 이해 갔나? 그래서 여기서도 뭐야 하면 삼계항이 뭘 말하는 거냐면 이게 삼계항이야. 이거 그러니까 요거 삼계항이 되는 거죠. 이 삼계항을 말하는 거야. 관계. 그러면 이 관계는 뭐야? 절대값은 일씩 증가하고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등차수열, 등비수열 이런 것들보다 일단은 평가형 문제에서 이런 거 묻잖아. 이게 뭐 등차수열은 무슨 이런 관계가 있냐? 오케이? 정리하세요.